자, 이렇게 2000년대 고객 만족 개념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2000년대를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년대 때 무슨 내용이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칸디나비아는 뭐였죠? 네, 스칸디나비아는 1980년대. 예, 그때 얘기고. 자, 군맨 이론 나왔습니다. 군맨 이론은 1970년대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 나왔어요. 일본 하면 어떤 거라고 했죠? 일본 하면 네, 1980. 업종 불문 제가 포인트 짚어드렸었죠. 자, 업종 불문은 뭐죠? 업종 불문. 네, 업종 불문이 바로 2000년대 고객 만족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잭 웰치의 G사 최고 경영자 등급. 자, 이 부분은 바로 1980년대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다음 중 프로세스 중요성에 대한 설명 중 관련이 없는 거 찾아볼까요? 자, 1번에 보시면 포인트만 딱딱 잡아볼까요? 재료를 투입해서 활동해서 결과물로의 과정 맞죠? 자, 2번. 2번은 프로세스의 과업 성과, 즉 결과물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과물에 집중 맞습니다. 자, 3번. 고객의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그 선에서 직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블라블라 한다. 여러분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왜냐면 이 직원과의 상호작용 그 과정에서 전달 프로세스가 고객의 이런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관련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4번은 그쵸. 이 프로세스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눈에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보여진 데 기인하고 있고 유동적인 성격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정답 3번. 자, 슈미노가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중 서비스 팩토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거의 톨톨톨 다 외워야 된다 그랬었죠? 자, 이거에서 해당하지 않는 거 관련이 없는 거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서비스 팩토리. 팩토리가 어디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낮은 노동 집중도 아래쪽에 있었죠. 아래쪽에. 서비스 팩토리 아래쪽 낮은 노동 집중도. 자, 그래서 이 팩토리 안에 항공, 화물 운송업 들어간 거 맞고요. 그리고 상호작용도 낮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호텔과 리조트 업종 등 들어가는 거 맞고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노동 집중도도 낮고 상호작용 낮고 이러고 있는데 5번 높은 개별화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낮은 개별화 서비스다. 그래서 3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형 중 핵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이거 뭐예요? 프로세스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었죠. 뭐 핵심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 변형 프로세스 이렇게 종류가 다양했어요. 그 중에 핵심은 뭐다? 네, 그냥 파이널로 고객이 받는 거 바로 정답이 나와 있네요. 1번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최종 제품과 서비스다. 이게 1번이고 2번이 뭐죠? 고객에게 직접적인 가치를 전달하지 않는다. 자, 2번부터는 이제 설명을 같이 볼게요. 이거 이제 지원 프로세스. 이거는 서포트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조직의 미래에 경쟁력을 구축해 가는 거. 네, 미래형, 변형. 경쟁자와 비용으로 블라블라. 경쟁 프로세스입니다. 자, 최소한의 가치. 이거 등장하면 뭐다? 기반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5번.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아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 자, 대량 생산에 유용하고, 그리고 동일한 프로세스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거 알죠, 여러분? 뭐예요? 그쵸? 3번. 표준화입니다. 우리 이거 배울 때 표준화 vs 대 개별화 배웠었죠? 근데 지금은 이 표준화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이제 객관화 같은 경우는 주관적 요소를 배제한 객관적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제 5번의 개별화가 고객 개개인의 니즈에 맞춘 맞춤 서비스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네, 인지해 주세요. 자, 6번. 대기 관리네요. 요거 제가 시험 잘 나온다 했었죠.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봅니다. 구매 전 대기가 더 짧게 느껴진다. 이것도 바로 정답. 구매 전에 대기는 더 길게 느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대감과 불확실성 때문에 더 길게 느껴진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대기는 혼자 기다리면 더 길게 느껴지고 원인 모르는 대기 더 길게 느껴지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7번. 고객 인식 관리 방법. 자, 여러분 우리 대기 관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고객이 인식하는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하거나 그 부분이 있었죠.
자, 요게 해당하지 않는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코디가 접수 대행을 시작한다. 그쵸? 이제 서비스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식 주는 거고. 자, 2번에 일하지 않는 직원이나 시설은 숨긴다. 그쵸? 눈에 보이면 고객이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도 인식관리에 들어갑니다. 예상 대기시간 안내하는 거 맞습니다. ATM은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4번. ATM을 활용한다. 고객 창구는 업무별로 처리한다. 네, 5번. 고객의 이런 대기 경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는 고객 인식 관리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고객 만족에 대해서 1번 학자들과 그들의 정의에 대한 내용 중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우리 이론서 공부할 때 뭐예요? 학자랑 그들이 말하는 거랑 연결을 해라. 이거 꼭 나온다고 했죠? 네, 여러분 이거는 왕도 없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론서에도 핵심 단어들을 표기를 해놨어요. 이 사람 나오면 이렇게 암기 팁도 제가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러분 이론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면 앤더슨은 우리 보면 만족, 불만족. 오케이. 그 앤더슨은 맞아요. 2번 햄펠은 고객 만족은 제품의 실제 성과와 기대 일치. 그쵸? 요것도 실제 성과, 기대 일치. 햄펠. 이렇게. 자, 올리버, 고객 만족은 소비자의 성취 나왔고, 욕구 충족 나왔고. 오케이, 맞죠? 자, 웨스트브룩과 뉴먼. 자, 여기도 보면 기대치와 제품 자각 성능. 이 문장을 다 외우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뭐다? 핵심 단어만 외우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굿맨이 틀렸네요. 그쵸? 이제 굿맨을 보면, 고객 만족을 결과에 초점을 두고 개념화 및 고객에게 호의적 경험 감정이다. 자, 굿맨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고객 만족은 기업 활동의 결과 또 재구매, 고객 신뢰가 계속되는 상태. Very good. 계속 continue. 약간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5번. 자, 그래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 만족 특징 학자 설명. 자, 이제 네모 안에 지각 품질은 기업의 전체적인 우수함, 탁월함, 그리고 소비자의 판단으로 만족. 그 다음에 요거는 구매 또는 소비 후 지각 품질에 선행하고 서비스 지각 품질에 영향을 준다. 자, 이거 누구였죠? 네,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첫 번째죠. 이름 긴 파라수라만 자이다물 베리. 이렇게 해서 1번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 학자랑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걸 연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고객 만족의 3대 요소 중 하드웨어에 속하는 것은 자, 고객 만족의 3대 요소의 하드웨어. 자, 이 부분도 기억나시나요? 하드웨어도 이것도 뭐도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또 휴먼웨어. 그쵸?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를 물어요? 하드웨어. 이게 바로 각 요인 중에 그 쪼말쪼말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 팀인지를 엮어주는 그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드웨어에 속하는 거. 자, 우리 1번 AS. 자, 이 부분은 뭐죠? 그쵸? 요거는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서비스를 통해서 좀 만족도를 업시키죠. 두 번째 해피콜. 해피콜은 어딜까요? 자, 해피콜을 여러분들이 가끔 사람이 한다 생각해서 휴먼웨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이건 소프트웨어고요.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 피드백하는 그 과정의 프로세스. 자, 3번 고객 지원 센터. 그쵸? 바로 이 부분이 정답이 됩니다. 고객 지원 센터가 바로 이제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 자, 직원의 친절. 이건 뭐예요? 대놓고 직원, 휴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휴먼웨어. 그다음에 조직 문화. 이것도 휴먼웨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도 한번 쭉 보시면 돼요. 네, 요거 교재에 다 설명 다 같이 해둔 거예요,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교재도 다 있다. 자, 스피드하게 가보겠습니다. 4번 구전. 구전은 여러분 이건 별표 100만 개. 자,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 너무 짝사랑하는 부분이다.
자, 구조는 이건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직간접 경험의 비공식적인 교환 활동이다. 맞죠? 직접, 간접 다 들어갑니다. 자, 뭐 직접만, 간접만 아니에요. 속지 마시고요. 2번. 1대 다 커뮤니케이션이다. 중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1대 다 요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구조는 기본적으로 1대 1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대 1로 주고받죠. 물론 우리가 3, 4, 5 모여 있어서 그때 퍼뜨리는 것도 있잖아.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와 이제 A와 B라는 사람이 커넥션해서 전달받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대1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따지러 들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약간 응 하실 수 있지만 시험은 일단 뭐다? 구조는 1대1 커뮤니케이션 중심이다. 기본이 그렇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1대 다가 아니라 1대1. 그럼 나머지는 다 정답. 자, 한번 해설까지 제가 공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3번 기업의 이제 직접 그 창출 정보가 아니어서 더욱 신뢰를 받는다. 자, 이것도 실제 경험, 어떻게 보면 팩트죠, 팩트. 네. 그리고 4번, 5번은 여러분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밑에 해설 한번 보시고 요것만 한번 포인트 잡아볼까요? 부정적인 구전이 발생할 경우에 네, 기업의 이미지 손실 있죠. 제가 구전에는 뭐도 있다? 부정적인 구전, 긍정적인 구전 둘 다 있다. 가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는 구전은 좋은 거 뭔가 느낌, 뭐 회사의 제품을 막 퍼뜨려주는 거서 긍정적인 구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바로 두 개 다 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공정성 이것도 시험이 정말 좋아하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공정성 이론은 교환을 할 때 개인이 투입, 즉 비용, 시간, 노력한 만큼 인풋이죠. 서비스 제공자가 공정하게 행동함으로써 이 공정한 결과를 받기를 기대하는 거 맞죠? 인풋만큼 아웃풋을 기대를 한다. 맞습니다. 자, 2번 이건 누구다? 애덤스. 네, 공애 애덤스. 자, 기초이론은 누구? 패티싱거의 인지부조이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왕도 없어요. 네, 공정성 이론은 누구? 패티싱거의 인지부조화 이론, 호만스의 교환 이론이다. 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4번 절차나 규칙의 개념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공유 정도는 도출 결과의 공정성에 해당된다. 자, 요게 뭐다? 자, 일단 4번 맞아요? 틀려요? 일단 4번 틀려요. 자, 왜 틀렸나? 바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재 공부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자, 이거 제가 처음에 큼직큼직한 거 외우시고 옆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짝짓기 할 줄을 아셔야 한다. 자, 그러면 절차나 규칙의 개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 지금 도출 결과의 공정성은 투입과 도출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되는 요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절차나 규칙의 개념은 어디에 있어요? 절차상의 공정성이라는 곳에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도 잘 보면 대놓고 힌트를 주잖아요. 네, 절차나 규칙, 절차상의 공정성이다. 그래서 뭐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일단 대분류 제목부터 외우셔라, 여러분. 이걸 너무 작은 것부터 외우려면 이게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 공정성의 세 가지 분류는 도출 결과, 절차상, 상호작용의 공정성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것만 기억해도 뭐다? 일단 요 보기만 보면 대충 추측이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 고객만족 경영의 CSM 패러다임의 변화. 자, 이 부분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기업에서 고객, 그렇죠. 맞춤형으로 가고 획득 전략에서 개발 유지 맞습니다. 자, 고객의 평생 가치에서 현재 기업 가치. 이건 뭐예요? 약간 고객보다 기업이 더 중요해라는 느낌이죠. 틀렸죠? 기업에서 고객 맞춤으로 오히려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 가치는 고객의 평생 가치로 바뀌고 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고객 만족 관리에 대한 중요성 요거 우리 나왔죠.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규 고객 창출 비용 요거 제가 잘 나온다. 함정 잘 파든다. 요런 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유지 비용이 신규 고객 창출 비용이 기존 고객 유지 비용보다 얼마 더 커요? 2배 더 크게 든다. 뭔가 더 크게 든다고는 맞는 것 같은데 예, 요거는 2배가 아니라 뭐다? 네, 여러분 2배 아니면 기억나시나요? 몇 배? 4배. 죽을 사.
4배.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신규 고객 창출도 중요하지만 마케팅비의 비용이 얼마나 깨집니까, 여러분? 일단 있는 고객을 잘 유지하는 것보다 창출이 엄청 크니까 있는 고객 잘 유지하면서 이걸 확장해 나가자. 약간 요런 거예요. 네, 저희도 많이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은 그렇게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네, 이탈 방지. 단기적 거래비용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하죠. 요거 3번도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증가해요. 신규 고객 창출할 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긍정적 구전 효과는 단순 매체 광고보다 효과가 크다. 그쵸? 구전이 더 효과는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불만족 고객의 90%, 요거도 여러분 숫자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만족 고객의 30% 이러면 틀린 거예요. 90%다. 요거 숫자 외우시고. 네, 정답 1번입니다. 자, 1번에 고객의 특성 및 분류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동그라미 아는 거 뭐가 틀렸을까요? 자, 고객은 단순 접촉이나 반복 구매가 없는 사람으로 보는 반면에 구매자는 상호 접촉과 반복 구매가 있다. 여러분 입술에서 우리가 시금시금 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네, 정답 바로 1번이죠. 이거 왜 틀렸어요? 네, 제가 전에 구매자와 고객을 구분해 주셔라 했죠. 그래서 구매자는 그냥 단순 접촉, 한 번 사는 사람. 네, 근데 이제 고객은 상호 접촉, 반복 구매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에는 뭔가 반복 구매고 이러면 뭐 충성 고객, 단골 고객 이러잖아요. 요거에서 앞자리 그냥 떼주셔야 됩니다. 구매자와 고객은 이렇게 구분을 한다. 자, 단골 고객은 고객 로열티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었죠. 두 개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체리피커 고객은 기업에 주는 혜택만 쏙쏙 빼먹는다고 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모니터링 하는 거 누구? 의견 선도 고객.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영향을 주는 건 의사결정 고객. 그래서 요 4번, 5번 요거 헷갈려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정답은 1번. 자, 이번에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네, 요렇게 고객 분류하는 부분들 잘 나와요. 1번, 본인이 투자에 대비해서 효용을 얻으려는 고객이 개인적 고객에 해당이 된다. 네, 그쵸. 요거 1번은 일단 시간과 돈, 요렇게 나온 거 뭐라고 그랬어요? 네, 돈 얘기 나왔잖아요. 경제적 고객. 자, 이번에 사회적 이미지, 윤리적, 대놓고 정답을 힌트를 주죠. 네, 바로 윤리적 고객. 3번에 자신이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편의성, 여기 그렇죠. 또 편의성 바로 나오죠. 바로 편의적 고객.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네, 개인적 고객, 개인적인 보살핌. 이거를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이 고객을 잃으면 초기 경보 신호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경제적 고객에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체계 기본 분류 중에 중간 고객에 해당하는 것은, 자, 기억나세요? 우리 고객 분류할 때 중간 고객이 있고 또 뭐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거? 네, 바로 그 사내 고객도 있죠. 내부 고객, 또 마지막 물건 사는 최종 고객,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 고객에 해당이 되는 거 볼게요. 자, 상사 부하는 뭐예요? 우리 직원, 내부 고객이죠. 그 다음에 기업과 유통기업, 그쵸, 요게 일단 정답이죠. 네, 중간 고객, 중간에서 A에서 B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요게. 그 다음에 부서와 부서, 요거는 뭐예요? 우리 내부 고객이죠. 네, 그러니까 사내 고객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과 최종 구매자, 요거는 완전 이제 최종 사는 사람이니까. 네, 동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자, 4번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과정은 뭐예요? 일단은 저거 사고 싶다, 욕구, 그리고 정보 탐색해서, 요 과정 맞죠? 그 다음에 원투와 니드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가족, 친구 등 인적보다 인터넷 리뷰를 더 많이 의존한다? 아니랬죠. 네, 바로 인적정보원을 더 많이 의지한다 했어요. 그리고 결정 단계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 중에 이제 요러한 부분들이 있다. 네. 그리고 구매 후 행동에서는 인지 부조화, 즉 나 이거 되게 잘 샀어 합리화하는 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5번 지각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의 행동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거 찾아볼게요. 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구하죠. 그리고 과거에 만족했거나, 이거 뭐예요? 최대한 리스크 줄이고 싶어하는 행동. 보증 강한 거, 안전하죠. 긴 보증기간 좋아요. 한꺼번에 많이 샀다가 조금 산다? 이게 반대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번 고객 구매 행동의 영향 요인 중에 문화적 요인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거 찾아볼까요? 자,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게 뭔가 다 다르죠. 이런 소비 패턴이 다르죠.
자, 문화는 한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맞죠? 삶의 초기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만족성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 외우세요. 자, 이거는 만족성이 아니라 뭐다? 학습성입니다. 학습성. 배우기 시작하는 건 학습을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까 배웠던 거,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객 특성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를 찾네요. 자, 1번 고객 가치 정보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고객 분류 기억나시죠? 우리가 뭐 고객을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누는 거. RFM, 네, 여기에서 M의 모테리얼리는 구입한 총 금액, 맞죠? 자, 상품명과 고객 평생 가치는 계약 정보에 해당되는 거 맞고, 고객 지갑 점유율에 대한 것은 구매력 정보에 해당한다. 요게 틀렸네요. 이게 구매력 정보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똑같이 계약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구분을 잘 하실 줄 아시면 돼요. 틀린 거 찾아볼까요? 자, 신규 고객보다 고정 고객 더 중심 맞고요. 고객보다 기업 같이 더 중요하게 여기죠. 맞고. 3번 고객 점유율보단 시장 점유율을 우선시한대요. 이거 틀렸네요. 반대가 됐죠. 바로 시장 점유율보단 고객 점유율을 더 우선시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원칙과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한번 우리가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의 통합. 분석 아니죠? 통합. 혁신 맞고요. 2번 CRM은 모든 고객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요거 약간 여러분 함정 빠지면 안 돼요. CRM이 모든 고객을 다 좋아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CRM에 타겟팅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인 거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고 유지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가치 있는 고객만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객들도 등급을 막 매기고 하죠. 그래서 모든 고객을 다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 그리고 그 외에는 고객 세분화 통해서 신규 고객도 창출하고 기존 고객 유지해서 평생 고객, 한 번 고객, 평생 고객 이렇게 사이클 돈다 그랬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존 고객도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수요도 창출하고 이걸 목표로 하는 게 CRM이다. 네, 보통 여기는 기존 고객을 더 막 중요시 여긴다 하지 않았어? 이렇다고 해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안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익을 증대를 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자, 그 다음에 3번 연구 결과. 이거는 제가 시험에서 주로 어떤 위주라고 중요하다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연구 결과는 수치, 숫자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거. 신규 고객 획득 비용의 2배가 기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획득 비용의 2배가 기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이다. 이게 2배였나요? 이거 아니었죠. 2배가 아니라 5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상위 20%의 고객 1인, 나머지 80%의 고객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몇 %만 증가해도 얼마나 증가한다고요? 25에서 100%. 그리고 손실한다 그랬죠. 매년 회사들은 고객들을 몇 % 손실한다? 15에서 20% 손실하고, 불만 호소를 위해서 회사에게 연락하는 고객은 불만족한 고객의 10% 미만이더라. 이런 것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고객 만족 전략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내용이 있고, 요거 누구 짝꿍이게 이거 묻는 거죠. 자, 개인 홈페이지에서 관심 상품과 필요한 기능들을 자유롭게 추가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래요. 자, 이거 뭐죠? 지원은 바로 서스펜션 서비스. 1번 바로 나오네요. 1번이 정답이더라.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한번 볼까요? 매스 커스터마이즈 서비스. 이거는 고객 개개인의 선호도 요구해가지고 진행하는 거. 그래서 커스터마이즈죠. 맞춤화하는 게 특징이다. 자, just in time. 그러니까 고객이 딱 그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just in time은 이런 시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리마인드 뭐라 그랬어요? 예,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이런 가게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생일 이벤트, 문자 이런 것들. 자, 어드바이스. 서비스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뭔가 혼란스러울 때 이런 걸로 좀 해소하는 거. 어드바이스 서비스. 자, 5번. CRM의 실패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으래요. 자, 1번 볼게요. 전략과 체계적인 계획 없이 시작을 했을 때, 그쵸, 실패할 수 있죠.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기술 숙련도도 부족할 때, 네, 실패합니다. 자, 문제가 있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자동화해버릴 때요. 일단 바로 실패죠. 그리고 불필요한 기능도 비용도 많이 드는 거. 이거 어떻게 견뎌요? 그 다음에 4번.
고객과 사용자 관점이 아닌 기업 중심적, 안 되죠? 고객 중심적이어야 하죠. 자, 5번. CRM을 전사적 관점이 아닌 다양한 채널에만 적용할 경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실패할 때, 자, 일단 정답은 5번인데요. 제가 설명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서에서 아까 배웠을 때 CRM은 전사적 관점이 아닌 일부 부서나 또는 단일 채널에만 적용했을 때 실패한다 그랬어요. 에게 싶은 거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다양한 채널에 적용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거는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자, CRM은 그러면 어떻게 좀 등장을 하게 됐을까? CRM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경제 체제에서는 품질만으로는 더 이상, 그쵸, 너무 좀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경쟁 확보가 어려워졌다. 맞고,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은 신규 고객 확보에 드는 비용이 기존 고객 유지에, 요것도 제가 한번 강조했었는데요. 5배가 아니라 3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 그 다음에 공급 초과로 소비자의 시대 도래, 고객 선택권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관리 잘해야겠죠. 기업 패러다임이 매출에서 수익으로, 수익 중심으로 변화한 거, 이것도 중요한 부분. 정보도 5번에 정보도 많아지면서 CRM의 중요성, 고객을 좀 관리해야겠다, 케어해야겠다, 이 부분이 이제 대두됐다. 자, CRM 구성 중에 분석 CRM에 해당이 되는 거,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요소의 시스템의 이름을 보고 이게 분석 CRM인지 운영 CRM인지 협업 CRM인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잘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OLAP 같은 경우는 네, 바로 나왔네요. 분석 CRM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고객 데이터를 좀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OLA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TI. 자, CTI 같은 경우는 어디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이 CTI는 운영 CRM에 해당이 돼요. 밑에 있는 SFA와 같은데, CTI 같은 경우는 전화 시스템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을 해가지고 고객 응대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우리가 CTI라고 합니다. 그래서 CTI-C가 컴퓨터거든요. 그리고 T가 텔레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FA, 이거는 영업 활동을 자동화해서 좀 효율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CRM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SFA는 S는 Sales, F는 Force, A는 Automation,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4번 FOD. 자, 이 부분은 뭐예요? FOD는 지금 이메일과 협업 CRM, 4번, 5번은 협업으로 들어가는데, FOD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필드 올더 디바이스의 주인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더 뭐예요? 주문하는 거죠. 현장 주문 시스템이나 또는 모바일로 주문하는 거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쪽이기 때문에 좀 뭔가 외식 산업에 좀 많이 들어가는 좀 용어기는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도 협업 CRM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아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관계는 어떤 특성이 있다. 짝꿍 짓기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1번 교환적 관계는 가족과 친한 지인 사이에 나타나면 호혜성의 원칙이 무시된다. 자, 어떨까요? 자, 1번 일단 틀렸죠. 교환적 관계는 일단 말 자체에서 이미 티를 내고 있죠. 교환, 거래와 교환이 중요한 단계래요. 자, 교환이 중요한 단계인데 호혜성이 무시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여러분 호혜성,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호혜성의 원칙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이 호혜가 서로 은혜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은혜를 베푼다.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내가 밥 한 번 사면 너도 밥 한 번 사기. 요게 서로가 주고받고 틱톡이 돼야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겠죠. 만약에 이제 막 아는 단계인데 한쪽만 계속 뭔가를 밥을 사고 이렇게 되면 한쪽은 얻어먹기만 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나를 이용하나?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적 관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면 망하죠. 네.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거래와 교환이 중요한 부분이다. 득과 실의 균형이 중요한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과 친한 지인은 호혜가 아니라, 교환적 관계가 아니라 공유적 관계죠. 자, 2번 횡적 관계는 지위나 위치가 다른 사람끼리 상호작용. 지위나 위치가 다른 사람끼리는 횡적 관계가 아니라 종적 관계죠. 자, 요거 동시에 보기 4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종적 관계는 득과 실의 균형이 중요한 관계다. 종적 관계는 지위가 그러니까 서로의 지위가 다른 사람끼리의 관계, 즉 소위 말해서 갑과 을이 있는 관계가 종적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이 횡과 종을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약간의 외우는 조금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종적 관계, 우리 왜 갑을
좀 종이 된다, 딸랑딸랑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종적 관계, 약간 종되는 거, 이 상하 관계에 있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행적 관계는 그 반대가 되겠죠. 자, 3번. 공유적 관계는 호혜성의 원칙이 무시되며 가족이나 친한 지인 사이에서 나타난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외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 공유적 관계에서는 사실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가족 관계에서 남동생이 밥 한 번 샀어요. 근데 이제 남동생이 물론 가족 관계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남동생이 3번 샀고 그럼 나도 3번 사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가족이 힘들면 바라는 거 없이 막 금액대나 횟수를 넘어서 막 이렇게 베풀 때가 있죠. 이제 그런 관계가 공유적 관계니까 호혜성이 원칙이 무시가 됩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은 휴스턴 레빈과의 인간관계의 발달 3단계 중 피상적 역할 단계, 접촉 단계냐, 면식 단계냐, 뭐 이런 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론서를 볼 때는 압류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딱 보면 되게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1번.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지금 접촉 단계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관찰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한다. 이거 어때요? 네. 관찰만으로 관계 유지하는 거는 이거 면식 단계였죠. 면식 단계. 자, 그리고 공정성과 호혜성의 원칙이 중요하며 친밀감이 깊어지는 단계가 접촉 단계였나요? 어때요? 네. 친밀감이 깊어지고 이럴 때는 접촉 단계가 아니죠. 이거는 바로 상호 의존 단계입니다. 친밀한 사적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개인적 수준의 깊은 교류가 이루어지며 상호 의존이 나타난다. 자, 이 3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이때는 깊은 교류라고 하죠. 깊은 교류가 될 때는 접촉 정도로 될 게 아니죠. 상호 의존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서로를 알아가는 초기 단계로 간단한 관계 형성. 이거는요. 네, 요거는 면식 단계입니다. 네, 면식 단계이기 때문에 접촉 단계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처음으로 직접적인 교류가 시작되고 공정성과 호혜성이 요구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셨을 때 각각의 단계가 이렇게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어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면식 단계는 정말 말 그대로 알아차림입니다.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상호 의존 단계랑 접촉 단계를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접촉 단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여기 직접적인 교류가 시작이 되고 공정성, 호혜성 이게 그러니까 서로를 조금 신뢰성을 체크한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좀 알아가는 단계. 체크하는 단계. 이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야겠죠. 신뢰를 줘야 되니까. 자, 다음 3번. 넬슨 존스의 인간관계 3요인 중 보상성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뭐 보상성이냐 아니면 뭐 상호성이냐 이런 것들 묻는 거였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행동과 약속에 대한 지침 제공. 이건 뭐죠? 네, 이거는 규칙에 관련된 설명이었어요. 명확한 지침. 뭐 가끔 보면 이렇게 대놓고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쓴 글을 여러분 통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이번 긍정성 보상이 클수록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보상성. 네, 그러니까 우리 보상 바란다. 이런 말 쓰잖아요. 3번. 서로 간의 보상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관계가 발전한다. 자, 이 부분은 상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호. 네, 균형.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에 기반해서 인간관계를 평가한다. 이건 뭐죠? 네, 이거는 사회적 규범은 그 인간관계 요인 중에 뭐 규범이니까 그죠? 규칙과 관련 있는 거죠. 뭐 인간관계는 주로 신뢰와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네, 규칙과 상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대인지각의 왜곡 유형 중 후광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 이런 식으로 효과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설명 보고 이건 무슨 효과다. 이걸 여러분이 찾으실 줄 아셔야 합니다. 자, 1번. 긍정적 특성이 다른 측면도 같이 영향을 미친대요. 이거 뭐예요? 정답 바로 나왔죠.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후광 효과예요. 뭔가 외모가 훌륭하면 저 사람 성격도 이럴 것 같아. 이 한쪽 측면이 한쪽에 영향을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매력적인 상태랑 함께 있는데 오히려 평가가 덜하대요. 이거 뭐예요? 비교당한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비교당한다. 그래서 2번은 대비 효과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 안 나면 이거 비교당하는데 대비. 예. 그 다음에 3번. 최근에 제시된 정보가 인상의 형성에 큰 효과. 이거 뭡니까 여러분? 아주 대놓고 힌트 주죠. 최근 효과 또는 최신 효과. 자, 심리적 상태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거.
그렇죠. 투사라 단어 나면 바로 네, 이건 투사의 정의입니다. 5번. 고정된 이미지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경향. 이건 뭐죠? 고정관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1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인간관계 부적응 유형 중 회피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경시형. 그쵸? 우리가 회피형을 경시형 부분도 있었죠. 자, 경시형이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좀 고독을 즐기는 부분이었어요. 이건 1번에 해당 맞습니다. 2번 불안형. 그쵸? 이것도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 관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실리형. 자, 실리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예요? 현실적 이득이 있을 때만 관계 맺는데 이거는 굉장히 활발하네요. 이거는 실리형은 바로 인간관계는 얕지만 굉장히 폭이 넓은 어디? 피상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틀렸어요. 자, 4번 고립형. 자, 우리가 회피형을 또 다른 말로 고립형이라고도 했었습니다. 타인과의 교류를 최소화한다. 맞죠? 그래서 3번만 틀렸다.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아리의 마음의 창 중 숨겨진 영역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표로 이렇게 박스해가지고 있었잖아요. 숨겨진 영역도 있고 뭐 미지의 영역도 있고 그 부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볼게요.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정보가 포함이 된다. 자, 이거는 뭐죠?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정보가 포함된대요. 자, 맹목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맹목 영역. 자, 그리고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속이 깊고 신중하다. 자, 이거가 바로 정답이죠. 그러니까 나는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이게 바로 뭐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이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정보로 인간관계 원만한 거. 자, 이 3번은 뭐였죠? 그쵸. 공개된 영역. 가장 좀 추천하는 영역. 소극적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건 뭐예요? 네, 미지 영역입니다. 미지 영역. 5번. 자신감이 충만해서 솔직하고 시원시원. 이거 맹목적 영역에 해당이 됐어요. 자, 이 부분도 그 맹목적 영역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는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잖아요. 독단적이고 좀 독선적인 반응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요런 면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만 여러분 단어를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7번. 대인지각 왜곡 효과 중에 초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초두 효과가 뭐였어요, 여러분? 초두, 두자가 이 머리 두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있어서 머리도 가장 처음 들어온 정보가 강한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 제시된 정보가 큰 영향. 2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1번에 되어 있는 게 이 초두효과의 라이벌, 초두효과 vs 땡땡땡입니다. 여기 이제 해당인데 보다 이거는 최근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두효과 반대인 거죠. 최근 효과는 마지막에, 초두효과는 처음, 최근 효과는 마지막에 준 정보가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그리고 나중에 3번 이거 뭐예요? 사회적 지위가 낮아 보인다. 네, 이거 기억나시나요? 대비 효과. 그다음에 타인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 뭐예요? 네, 비교해서 나를 투영해서. 그래서 이거 투영 효과라고 하죠. 5번에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 인상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자,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그만큼 상대방을 많이 횟수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빈발 효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8번 교류 분석. 자, 어른마음. 어른마음 하면 여러분 우리 외우기 쉽게 뭐 생각하자 그랬어요? 네, 어른마음은 너 티야? 이러고 생각하자 그랬죠.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다? 네, 2번 갖고 가져가면 되죠. 1번은 이 어린 시절에 관련된 건 아이 마음에 해당이 되고, 3번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양육적 뭐였죠? 양육적 부모. 권위적이고 비판적인 건 비판적 부모. 자유롭고 본능 뭐예요? 본투비 나는 본능대로 할래. 이 부분 아이 마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제 문제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1번 코틀러는 서비스를 유형적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물리적 생산물과 결부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거 어때요? 서비스 유형? 아니죠. 코틀러는 그렇죠. 서비스가 우형적이고 소요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생산물과 결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배송 나왔죠. 배송은 뭐예요? 배송은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는 거라 그랬죠. 우리 배달 생각하자 그랬죠. 2번 틀렸어요. 3번 베리. 베리 뭐예요? 베리 까다롭다. 스트로베리 까다로워. 뭐에 까다로워? 서비스는 무형이야 라고만 딱 인정해 주는 학자였어요. 근데 유형인지 무형인지 판단해야 된다? 아니죠. 3번 땡. 4번 라스멜. 라스트 생각을 했죠. 야, 이제 다 왔는데 마지막인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라스멜이라 그랬죠. 그래서 라스멜은 무형의 제품으로 정의를 하고 그 형태에 따라서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유형적 상품으로
그럼 이미 틀렸어요. 5번. 이게 5번이 그러면 이제 정답에 해당이 되겠죠. 레티넨은 고객 접촉, 그렇죠. 레티넨은 제가 어떤 단어 나오면 레티넨이다? 네, 인력, 장비, 레티넨. 이렇게 해서 정답 5번입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현장 서비스 특징. 우리 그 3단계 기억나시나요? 비포, 현장 서비스, 그 다음에 AS. 이렇게 3단계로 갔어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현장 서비스. 그쵸? 요이 땅 되죠? 주문 절차의 편리성이 현장 서비스 대표적 현상. 그쵸? 이미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3번. 재고 관리 수준은 사전 서비스. 미리미리 재고 관리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정답 3번입니다. 재고 관리. 이런 게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고 관리 수준 자체는 일단은 현장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바로 재고 관리가 잘 돼야 서비스가 바로 연결이 지어져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 현장 서비스는 고객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렇죠. 본질 5번. 그다음에 3번 가볼게요. 서비스 조직과 고객 관계 유형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부분이 서비스 조직과 고객 관계 유형의 회원, 비회원 나오는 유형 기억나시죠? 등록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1번 회원 관계와 계속적 거래는 장거리 전화나 우편 서비스와 같은 형태. 자, 전화나 우편은 어떻게 됐었죠? 이거는 비회원 관계고 간헐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1번. 그 다음에 보험이나 대학 등록 이런 보험 일단 이건 어땠어요? 일단은 보험, 회원 등록해야 되죠. 회원 관계죠. 그러니까 비회원이라는 단어 나온 것부터 틀렸어요. 그리고 거래는 계속적이에요, 간헐적이에요? 네, 이거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 은행 이런 거 일단 등록해야죠. 가입해야죠. 회원 관계 맞아요.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거래 맞죠? 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지하철 회수권은 뭐라 그랬어요? 네, 일단은 그렇죠. 회원이에요. 그리고 지하철 회수권이나 렌터카는 간헐적 거래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지하철 회수권이나 렌터카 같은 서비스. 자, 이 부분은 일단 지하철 회수권이나 렌터카는 간헐적으로 거래가 되죠. 하지만 지하철 회수권은 회원 쪽 관계에 속하지만 렌터카는 비회원 관계 쪽에 속하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회원 관계는 항상 간헐적 거래 형태를 가진다. 자, 간헐적 거래도 있고 계속적 거래도 포함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서비스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서비스는 비분리성 그리고 생산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맞죠? 서비스 이질성을 가지죠. 그래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서비스의 그 질은 달라지죠. 표준화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3번 서비스는 소멸성을 가지고 재고 보관할 수 있다. 없죠. 네, 즉흥성, 불가역성. 정답 3번입니다. 자, 5번. 린쇼스텍 나왔어요. 이거 시험 정말 잘 나온다고 했었죠. 자, 유형성에 가장 가까운 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이 통으로 외우셔야 한다. 자, 유형에 가장 가까운 건 뭐죠? 그렇죠. 여기서는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그 암기 팁을 알려드렸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코틀러의 서비스 분류에서 서비스가 주가 되고 유형제가 약간 동반되는 사례로 옳은 것은 자, 1번의 비누. 자, 비누는 순수 유형제예요. 약간 동반 아니에요. 레스토랑. 이건 뭐예요? 네, 지금 요것도 잘 나온다고 그랬죠. 반반. 유형제와 서비스가 반반. 50대 50. 그 다음에 항공 서비스. 자, 항공 서비스는 보시면 서비스가 주가 되고 유형제가 약간 동반. 어떻죠? 그렇죠. 정답 3번이죠. 항공 서비스는 이 서비스 자체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기내식이나 음료 같은 이 유형제가 같이 조금 동반되는 거죠. 정답 3번. 심리 테라피는 완전한 순수 서비스고 카메라는 유형제 자체가 중심이고 서비스가 약간 동반되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유형적 서비스의 유형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 택배, 그리고 세탁, 수리, 요거 전부 다 이제 유형물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데, 병원을 한번 볼까요? 병원 같은 경우는 정답이 이제 4번인데, 이 유형적 서비스 중에서 사람의 신체 대상에 해당이 되죠. 근데 택배나 세탁, 수리, 속포는 유형물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물 대상으로 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이었었거든요.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사람의 신체 대상으로 하느냐, 유형물 대상으로 하느냐. 요렇게 서비스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 보고 분리하는 작업을 우리가 잘해야 한다. 네, 그래서 7번 문제는 4번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더십의 정의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한번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카츠와 칸은 리더십을 자원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새로운 기획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를 했다. 자, 이거는 어떤가요? 네. 기억나세요? 카츠? 네. 카츠와 칸은 뭐였어요? 그쵸? 역량력 플러스 알파 성과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그 일상적 명령 그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역량력 플러스 알파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네. 그 다음에 2번. 캠벨은 리더십을 총체적 품질 경영에서 최고 경영자의 부재가 자, 일단 캠벨은 기억나세요? 캠벨? 우리 캠프 관련된 말로 우리 외우자고 했었죠. 캠프에 자원을 집중시킨다. 그래서 자원을 집중시켜서 새 기획,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리더십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자, 3번 가볼게요. 자, 3번은 라이츠는 리더십을 일단 라이츠 여러분 그 뭘 기억하라고 했죠? 라이츠, 라이즈업. 네, 뭔가 올라가는 거, 목표 그 두 단어 기억하면 되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향을 끼치는 과정. 3번 정답이네요. 네, 3번 정답. 4번 주라는 리더십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느니 주란이 바로 그 총체적 품질 경영이죠. 주라 리더십 잘하면 좀 주라 성공 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5번 리더십의 어원은 라탄인데 협력하다는 의미. 여러분 리더십 라탄 무슨 의미 가지고 있다 했죠? 맞아요. 네, 바로 to go 가다라는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 중 변형론에 대한 설명 중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되게 그 이론 많았었잖아요. 자, 그거에서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번 볼게요. 리더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 네, 그쵸. 요거는 맞고. 2번, 리더는 상황 자체를 변혁하고 개선. 오케이. 리더는 높은 성과 비전 제시. 이거 있었죠. 3번, 오케이. 4번, 리더십 스타일은 하급자의 성숙도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바로 이 하급자의 성숙도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변형론이 아니라 상황론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문제 3번. 프레드릭 라이엘드에서 충성 리더십 5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네, 틀린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설득은 실질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리더십에서. 그 다음에 실질적이어야 되죠. 고객 종업원 모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면 선택받았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존중받았다라는 느낌 줘야 된다 그랬죠. 3번, 고객에게 피드백을 수렴하고 종업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 고객의 소리 들었다. 그리고 리액션 해야 되겠죠. 맞아요. 3번, 신규 고객에게는 기존 단골 고객보다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 된다. 이거 정답 4번이죠. 자, 오랜 관계를 맺은 이 단골 고객에게 신규 고객보다 더 많은 혜택. 우리가 이 CS 리더스에서 늘 강조하는 거는 신규 고객도 당연히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기존의 고객을 더 관리하고 더 신경 쓸 자가 항상 늘 골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이 틀렸어요. 네, 5번은 맞고요. 자, 다음 4번. 자, 리더십의 CMS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3요소였죠, 3요소. 이 세 가지가 3박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 1번, 그쵸, 신념. 기초 세우는 거. 1번 맞고. 그 다음에 신념은 비전 공유하고 방향. 그쵸? 그 다음에 3번, 태도. 맞아요. 신념, 태도 뭐였어요? 나머지 능력 3개였죠. 그래서 태도는 열정과 에너지. 맞아요. 마인드. 뭔가 뭐였어요? 그 사람의 모형으로 쳤을 때 가슴 쪽이었죠. 태도가. 신념이 머리 헤드였고. 4번 능력. 능력은 손과 발에 해당이 됐어요. 고객의 욕구 충족, 사고나 관리 능력과는 무관하다. 정답 4번이죠. 왜 무관해요? 능력은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5번 가볼게요. 서번트 리더십 나왔습니다. 서번트가 뭐였어요? 네, 섬기다 라는 거였죠. 오히려 리더가 부하를 섬기다. 너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내가 장애물은 없애버리고 뭔가 내가 더 도와줄게 라는 거였어요. 자, 1번 부하와 리더의 관계는 명령과 지시 아니죠. 네, 섬긴다 했잖아요. 2번 리더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부하의 희생을 요구한다. 희생 요구하지 않고 섬긴다 했어요. 3번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를 자신이 봉사해야 할 고객으로 본다. 맞아요. 3번 정답입니다. 4번 리더십은 개인의 성장을 중심. 이거 제가 포인트 잡아드렸죠.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구성원의 성장을 포커스로 합니다. 5번 그린리프는 구성원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다. 네, 이 그린리프는 서번트 리더십을 고객이나 공동체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감성 리더십에 대해서 구성 요소 중에 감정이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자신의 기분과 행동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뭐죠? 네, 이거는 자기 조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감정이입에 대한 게 아니라. 2번,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자기 평가. 이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인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3번, 돈과 명예를 넘어서 스스로 목표를 위해 일하는 능력. 네, 이거는 목표. 그렇죠. 동기부여에 해당이 됩니다. 동기부여. 4번. 다른 사람의 숨겨진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이게 뭐예요? 이입이죠. 감정이입. 이게 정답 4번이죠. 5번. 갈등을 조정하고 타인과의 관계 유지. 이건 대인관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7번. 지속적 경쟁 후에 대한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거랑 제가 연관지어서 설명드렸던 게 기억나세요? 그 원가 우위 전략이랑 두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드렸거든요.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1번. 고객에게 그렇죠. 특별한 가치 제공 맞았죠. 2번. 경쟁사와 비교해서 더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누구랑 비교하지 말아요. 일단 정답 2번 틀렸습니다. 우리 자체가 고객들한테 특별한 가치를 주는 거에 포커스입니다. 3번. 대체 불가능한 개별화. 경쟁 우위 유지, 모방 어려워야 되고요. 희소성 유지, 나머지는 다 맞아요. 정답 2번입니다.